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터치 한 번이면 내 집 앞까지 도착하는 택배 서비스 정말 편리하죠.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택배 관련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택배를 둘러싼 사고와 분쟁, 그리고 법적 대응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택배 이용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택배보다는 마트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마트 갈 시간도 없고 요즘은 또 터치 한 번이면은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택배 이용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지난해 기준 100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택배 이용 건수가 늘어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이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택배 이용 건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C-커머스라고 해서 차이나 커머스, 그러니까 차이나 중국 쪽에서 들어온 그런 초저가 그런 물건들 공세 때문에 택배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 왜냐면은 무료 배송을 해주고 물건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또 제공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C-커머스 때문에 택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는 하나의 이제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뭐 국내 그 사이트도 그렇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부분들의 비용도 절감이 돼요. 제가 물건을 사러 가면은 가는데 또 그 시간과 노력과 돈도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편리하지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분쟁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택배 관련 분쟁,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게 인터넷 통해서 이제 쉽게 물건 구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용이 쉬운 반면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는데 배송을 잘못 받은 그 소비자가 그 원래 소비자한테 돌려주지 않는 그런 오배송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택배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배송 중에 하자가 뭐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전자제품 특히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판매자가 제품을 보낼 때 하자 있는 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도 이런 실제 사례를 맡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소송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의뢰인분이 에어프라이기를 샀는데 에어프라이기가 좀 파손이 돼가지고 그 도착을 한 거예요.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택배 회사에 이게 지금 배송이 된 물건이 잘못되었다라고 했더니 택배 회사 쪽에서 이게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발송한 것인지 정확하게 자기들이 알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오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게 사실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또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일단은 한번 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 법인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택배 회사 쪽에 이렇게 파손이 됐고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결과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십사. 언제까지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제가 맡아서 진행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뭐 그러고 나서는 잘 협의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네, 다행히도. 근데 사실 제가 가끔 봐도 택배를
배송하시는 분들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대부분이시겠지만 굉장히 바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던지시는 분들도 사실 저도 가끔 보기도 하고, 저도 상자가 좀 구겨진 택배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물건이 파손된 채로 받으면 사실 기분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도 택배 관련된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택배 분실 사고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보통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택배가 분실되거나 잘못되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택배 회사는 물건을 이제 운송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운송물을 배달하는 사람은 이게 직접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네. 원칙이고, 아니면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게 배송된 물건을 뭐 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좋다, 나쁘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집에 있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없어서 대리인에게 배송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대리인에 배송했습니다라는 것도 그 원래 받아야 될 사람에게 통지를 택배사 쪽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임의로 그냥 그 연락을 했더니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 임의로 그냥 경비실에 맡기겠습니다. 라든지 집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물건이 없어졌다면 네. 그 물건이 없어진 데에 대한 책임은 택배 회사 쪽에 있는 거고요. 동의를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뭐 경비실에 놔둬주세요, 집 앞에 놔둬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 물건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게 택배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택배 기사님분들은 배송을 해주시고 나서 만약에 문 앞에 사람이 없을 때 두고 가시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배송 완료 사진을 전송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물건이 혹시나 사라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그 택배 기사님은 분명히 물건을 잘 배송을 해서 집 앞에 있는 네. 집 앞에 뒀다는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물건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없어진 데에 대해서 누가 뭐 가져갔다든지 이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네네. 책임을 묻고 싶지만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 책임 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물건이 일단 배송돼서 사진 찍은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택배 기사님이 잘못 배송했다라고 그 책임 묻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뒤에 뭔가 누군가가 물건을 절도했는지에 대한 뭐 그 아파트면 CCTV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 절차를 취해서 뭐 절도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형사처벌 로 넘기는 그런 경우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도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떤 택배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택배가 도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 물건인 줄 알고 사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열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배송 신청한 물건이 아닐 때 이럴 때도 처벌을 받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네. 우리 형법상 그런 이제 유실된 물건, 그러니까 원래 배송자에게 배송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그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실물 또는 뭐 표류물 또 타인의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라고 해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을 만약에 고의로 다른 사람 것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의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역이나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서운 범죄인데요. 근데 이게 그 잘못 온 택배 같은 경우에 잘못 왔는데 내가 이 물건이 잘못 온 것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개봉하는 경우 있죠. 그런 내가 모르고 개봉하는 경우는 그 고의가 없다고 보고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점유이탈물 횡령죄 재책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개봉을 했는데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 뒤에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돌려준다면 좀 믿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고의가 믿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으로 이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려지고 대부분은 뭐 그거에 형사 책임이 되지는 않죠.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배송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다행히 택배 물건을 뜯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소를 보거나 이 수취인 명단을 봤을 때 내 이름이 아니라서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리 그 굉장히 또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이 배송자가 그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이 택배를 기다릴까 하시면서 직접 전화번호를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 직접 연락해서 또는 네. 찾아가서 그 주소가 있으니까 실제 배송지로 네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 또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개인 정보, 전화번호 또는 주소 같은 것이 남들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새로 이제 직접 주인 찾아주신다고 하면서 내 전화번호를 전화하면 전화번호가 뜨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어디에 잘못 배송됐나요? 하면 내 주소지 알려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정보를 주는 그런 행위보다는 택배 회사에 바로 문의하시면 돼요. 회수해 가시라고 우리 집에 잘못 왔으니까 회수해 가십시오라고 전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택배가 잘못됐을 때 혹은 내가 뭐 택배사의 실수로 내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고 입증이 된다면은 택배 분실 사고가 뭐 택배 회사든 아니면 뭐 그 원래 제조한 회사 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택배 관련된 이 손해배상에서도 산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굉장히 큰 물건을 고가의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파손됐다라고 하면서 큰 금액을 다 요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라는 그 법이 2021년 7월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에서 보면은 배송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택배 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이게 원래 물품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또는 배송 기사분이 잘못됐는지를 떠나서 택배 사업자, 그 회사죠. 택배 회사가 소비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개인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아예 사업자에게 책임을 먼저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이 적혀져 있는 경우랑 적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또 그 구분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운송장에 물품 가액이 적혀져 있는 경우에도 한도액이 50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가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보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택배와 관련해 논쟁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새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배송기사가 택배를 집어 던져서 파손이 됐다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영상을 봤는데 택배가 아마 5층 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의 건물 주거지에 배송을 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힘드셨으니까 그러셨겠죠. 그 전자제품이지 않습니까? 컴퓨터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갖다 놔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던지는 바람에 이게 고의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던지시는 바람에 파손이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된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참 다행히도 CCTV가 있어가지고 파손에 이르게 된 경위가 CCTV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또 이제 기사화되기도 하고 뭐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었죠. 다행히도.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고의로 파손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을 파손한 데에 대해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그 물건을 파손이 됐으니까 손괴죄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괴죄는 형사사건이니까요. 형사상 또 그 책임이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연자분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택배기사님 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 곳에 배송을 하시다 보면 힘드실 거고 당연히, 그리고 또 무거운 거를 5층까지 들고 올라가셔서 힘든 거는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봤을 때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나요? 그 민사상으로는 일단 정상 참작이 무조건 된다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네. 뭐 이제 그 5층의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 택배를 시킨 네. 쪽도 책임을 일부 져라라는 손해배상에서 뭔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나누거든요. 네네네. 예, 책임을 나누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형사상으로는 원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참작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손괴죄 등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을 때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뭐 그 전부터 뭐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소비자하고의 마찰이 있었다든지 네,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하면은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안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대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되었다, 하자 있는 물건이 배송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증거를 남기는 게 좋겠죠. 네. 한참 사용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났어요. 물건을 에어프라이기를 받았는데 네. 한 달 뒤 파손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라고 하면 그 입증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택배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래 그 받았을 때 네. 받은 시간으로부터 가까운 시간에 택배 회사든 뭐 어디 분쟁 조정 기관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택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직접 운송을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로부터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뭐 물품을 이렇게 넘겨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 배송하는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 물건 자체가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을 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네네. 왜냐면은 그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또 항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파손된 결함된 거니까.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 전에 물건이 정상 제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입증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빠른 배상이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런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택배 운송을 의뢰할 때 소비자가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택배 운송을 의뢰할 때는 그 의뢰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운송물이 분실이 됐다 또는 뭐 파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2주 안에 택배 네네. 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사업자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상법상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니까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굉장히 많은 물건을 배송할 거 아니에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2주 동안의 시간 안에 뭔가 그 문제 제기가 없으면은 2주가 지나서 뭐 그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뒤에 또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 제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래서 기간을 주고 기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저희 민법의 원칙이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런 원칙에 따라서 2주의 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게 사업자 책임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지켜서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좀 일상생활에서 겪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우리가 뭐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배송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만큼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게 도착 예정일이 보통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생일이 언제다 하면은 그 일자에 맞춰서 우리가 배송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배송을 요청을 했는데 택배 회사의 사정으로 도착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사실 우리가 케이크나 먹는 음식을 배달할 때도 있거든요. 배송을 했을 때 이건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러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택배의 핵심은 신속성과 정확성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과정에서 네. 예정된 날짜, 꼭 뭐 케이크, 정말 무슨 기념일 네. 이런 때 오지 않으면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그쵸.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예정일을 딱 명시해서 배송을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예정일 도착 예정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단 택배 회사에 먼저 빠르게 알려야 되고요. 이게 택배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택배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택배 표준 약관 20조에 보면은 택배 회사가 그 본인의 운송의 그 지연 책임이 운송이 이제 지연되게 된 책임이 택배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열심히 운송을 했는데 꼭 열심히 정말 운송하려고 했는데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등등의 사정으로 소비자에게 예정된 날짜에 그 물건을 배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택배 표준 약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운송장에 택배 물건의 가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택배 지연이 돼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계산식이 있어요. 그 택배 표준 약관들 계산식이 있는데 이제 예정된 인도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을 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총 이제 배상 금액은 맥시멈이 배상 금액이 운임액의 200%를 넘지는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특정 날짜에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도가한 경우에는 뭐 일수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운임액의 200%를 배상을 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상 금액이 많든 적든 만약에 택배 회사에서 우리는 배상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버틴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결국 소송 절차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택배 회사나 이제 직원의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운송물이 늦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 택배 회사 과실이 없음은 모르겠지만 과실이 있어서 운송물이 그 배송이 늦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택배 회사가 손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결국 이제 민사상 소송 절차 또는 뭐 조정 절차든 뭐 그런 관련된 절차 진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물건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참 피해가 없진 않은데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그런 시간상, 정신적
또 네. 고통도 만만치 맞아요. 않고요. 절차상으로 또 진행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참 이제 쉽게 소송 절차로 가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꼭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이제 여러 기관에서 조정 신청 제도가 있고요. 거기서는 뭐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조정 절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딱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택배를 받았는데 내 택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택배사, 네. 택배사에 결함, 문제 있는 택배가 도착했다라는 점을 꼭 알리셔야 되고요. 택배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또 제조사 쪽으로 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제 뭐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문의하고 또 회신받을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가 얼만큼 보기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택배 배송이 뭐 잘못되었거나 택배가 파손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잘 구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뭐 합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소송 과정에서 그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일상이 된 택배 서비스와 관련해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법적 대응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친절한 법률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